맨해튼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에서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이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했습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효행상을 위한 후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동해 표기 의무화 법안이 뉴욕주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가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맨해튼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에서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한인 업소들도 대부분 현장에서 한두 블록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경찰국으로부터 사망자와 부상자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늘 오후까지 사망자 7명에 최소 6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5명 이상 실종자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투광기와 열감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생존자가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업체 코네디스는 붕괴 17분 전인 오전 9시 13분에 심한 가스 냄새가 난다는 한 여성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116가와 파크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두 건물은 주상 복합형 아파트로 지은 지 110년이 지났습니다. 한 곳은 지난 2008년 시 당국의 안전검사에서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에는 1층에 스페인 교회와 피아노 가게가 각각 입주해 있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주로 멕시코계 이민자 위주로 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편 팍스뉴스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이번 폭발이 낙후된 인프라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함께 과거 시 당국의 안전조사나 건물 관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구조 작업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의 사상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이 오늘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했습니다. 조 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로 인식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N 본부에서 열리는 제58차 UN 여성지휘위원회 정부 수석 대표로 뉴욕을 찾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조 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문제가 아닌 과거 2차 대전 당시 벌어졌던 여성 인권 유린에 대한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 시민들이 위안부 문제가 전시 성폭력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흩어져 있는 위안부 관련 기록을 조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문제가 아니고 인류 보편의 또 여성의 전시 성폭력에 관한 그런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문제는 공감하고 힘을 합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더 강력하게 또 유지해가는 것이 저희가 이런 그 세계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장관은 헌화를 마친 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제이슨 킴 팰리세이드파크 부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한인 사회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하다 보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셨고 그 노력의 결실이 지금 이렇게 점점 더 전 세계가 공감하는 이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게 됐는지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제가 장관직을 하면서 정말 가장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조 장관은 내일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부설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를 관람한 뒤 뉴욕 일정을 마치고 오는 15일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오늘 발대식을 갖고 올해 효행상을 위한 후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통의 효를 잇기 위해 주변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매년 거행하는 효행상 시상식.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유산인 효를 이민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효사상을 미주 사회에 알리는 대표적 행사입니다. 시상은 효자상과 효녀상, 장한어버이상, 장수상 등 9개 부분이며 올해도 지역 정치인들의 표창장이 함께 전달됩니다. 대상은 뉴저지 거주자의 하나며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자식들은 물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부모 등 타인에게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충과 효인데 지금 충은 현대 사회에서 거의 없어진 거고 효만이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효는 끝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추천서 접수는 뉴저지 상록회관이나 상록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추천인은 한인 단체나 종교단체 등 소속 단체장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뉴저지 상록회를 후원하고 있는 박상훈 변호사는 올해도 후원금을 전달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 양식이 후세들에게 전달되길 희망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사무실에 후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약속했습니다. 5년 동안 1년에 5,000불 계속 앞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진짜 지금 마음에 기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뉴저지 상록회 주최 효행상 시상식은 오는 5월 10일 뉴저지 파인프라자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동해 표기 의무화 법안이 뉴욕주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뉴욕주 동해 표기는 오는 7월부터 모든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단독 표기 또는 일본어와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다음 절차는 상원 전체 회의와 하원 통과 그리고 주지사 서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동해 표기 및 위안부 교육 법안이 뉴욕주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찬성 23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동해 표기 관련 법안이 주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는 버지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본회의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뉴욕주 공립교과서에 일본해를 동해로 바꿔 단독 표기하거나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도 교과서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아벨라 의원은 당초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법안의 표결 순서가 뒤로 밀리자 법안을 법사위에 재상정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한 후 하원 찬성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아벨라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주 상하원에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상원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이 각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성장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혜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화이트칼라 매니저급 직원들도 오버타임 적용 대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버타임이 사무직 근로자, 관리자급으로도 확대됩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연봉 5만 달러 이하 1,000만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화이트칼라 직원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을 오늘 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경영, 행정, 전문직 관리자급으로 분류된 직원들은 화이트칼라
할라 면제 조항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 주급 $455 이상 받는 직원은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 혜택을 주기 위해 주급 제한선을 올리고 관리자로 분류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업무 비율도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상위 500개 기업의 순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받는 혜택은 정체돼 있습니다. 백악관 국내 정책 담당 보좌관은 국가 경제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업계에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하지만 미국에서 정작 공부벌레들은 아시안인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의 적극적인 문화적 특성 때문일까요? 뉴욕시 특목고 합격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시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4년도 뉴욕시 공립고등학교 및 특목고 합격 통보 자료를 한국일보가 분석했습니다. 결과 뉴욕시 8개 특목고 합격생은 총 5,0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3%를 차지하는 2,725명이 아시안이었습니다. 다음은 26%에 해당하는 1,333명이 백인, 7%에 해당하는 340명이 히스패닉, 흑인이 246명으로 5%를 차지했습니다. 자신의 인종을 밝히지 않은 445명까지 감안하면 아시안 합격생 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별로 보면 스타이브센트 고교는 아시안 학생 합격률이 71%로 타민족보다 월등히 높았고 요크 칼리지 퀸즈 과학고 역시 전체 합격자 151명 중 70%가 아시안이었습니다. 브롱스 과학고와 브루클린 텍도 아시안 학생 비율이 각각 58%와 5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만 스테이튼 아일랜드 텍과 르멘 칼리지 미국학 고교 등 단 2곳에서 타민족이 아시안 숫자를 앞질렀습니다. 한편 지난해 가을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 전체 응시자는 모두 27,817명이었으며 이 중 아시안은 30%였습니다. 전체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18%였지만 아시안의 합격률은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오히려 점심을 굶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에만 제공되던 뉴욕시 공립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가 제기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공호관은 지난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정부는 가정 소득의 구별 없이 공립학교 학생 모두에게 무료로 점심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할인이나 무료로 점심 급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53만 명입니다. 시 교육국은 연간 소득이 $3615 미만인 경우에는 무상, $43,568 이하인 경우에는 할인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공익옹호관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에 드는 $3,700만 예산을 $7,700만 끌어올리면 25만 명이 추가로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학교 점심시간에 무료 급식을 받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두 줄로 줄을 선다며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는 현재의 점심 급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 성장에서 중요한 시기에 결식을 예방하고 식사로 빈부격차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카르멘 파리냐시 교육감은 환영하고 있고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아직 별다른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에서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상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110만 공립학교 학생 모두가 무료 점심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의 4번째 신년 연설이 있었습니다. 축소 예산 편성으로 주민 부담 $600만 줄였다며 세금 인상 억제,
교육 지원과 복지 확대, 가정폭력 근절 등을 피력했습니다. 어제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은 버겐 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신년 연설에서 세금 인상 억제 등 지난 2011년 취임 후 거둔 성과들을 올해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절감에 따른 주민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하지만 교육 관련 예산은 이전 회계년도보다 총 160만 달러 상승했고 치안과 복지, 환경 개선에는 보다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노반 카운티장은 가정폭력 근절,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지난 2011년 4,521건이 신고돼 1,367명이 체포됐다며 지역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커다란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위해 카운티 정부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492 그린클럽의 백영현 대표와 함께 오버팩 파크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도노반 카운티장은 이날 신년 연설 개회사와 폐회사를 버겐 과학고 김범식 군에게 맡기는 등 한인 사회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도노반 카운티장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재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